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암호화폐 파트를 담당한 어윤학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 8월 달에 비트코인.org라고 하는 도메인이 등록이 되면서 시작이 됐고, 사토시 나가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문서라고 하는 논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제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채굴, 그리고 비트코인의 송금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따지자면은 뭐 불과 한 7, 8년? 네,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할 수가 있고, 2009년 1월 3일에 최초 발행, 그리고 총 발행량은 이제 2100만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블록 생성 주기는 10분이다.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현재 지금 시가총액 비트코인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네, 8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조 정도 지금 돼 있고, 지금 공급량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100만, 1000만, 1700만 개 정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이제 P2P 네트워크, 이제 전자화폐 문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P2P, 피어 투 피어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터넷 대부분이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뭐 보여준다거나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서버 컴퓨터가 있고, 이 서버 컴퓨터에 각각의 이제 이 컴퓨터들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영상을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고, 반면에 이제 P2P 방식은 뭐냐? 각각의 개별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버가 필요 없다라는 거는 이 각각의 컴퓨터의 자원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연결이 끊어진다 그래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피어 투 피어, 클라이언트가 서로 클라이언트하고 연결이 된 그런 방식이 이제 P2P다. 그래서 이 P2P에 대해서 왜 좀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블록체인은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아, 거의 모든 블록체인은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 각각의 컴퓨터끼리 연결이 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P2P라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트코인.org라고 하는 홈페이지의 샘플 이미지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A라는 클라이언트, 오른쪽으로 이제 B라고 얘기를 해보면, A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이제 B라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제 거래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1.2 비트코인을 앞으로 보낼 거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각각이 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제 그 거래 내역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해요. 그래서 얘가 A가 B한테 보내는 1.2 비트코인의 이 거래가 제대로 된 거래이다. 이렇게 해서 총 6번 검증이 되면은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한 3번, 심지어는 한 번 거래가 성사가 돼도 이제 승인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채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비트코인 채굴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100m 달리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굴의 승자, 즉 100m 달리기에서 이긴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을 획득을 하는 거고, 다만 매번의 거래마다 비트코인이 똑같이 받으면 나중에 금방 2100만 개 비트코인의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즉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그 채굴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는 게 이제 반감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 비트코인의 거래,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가 이제 B한테 0.1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B는 0.1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그 가치, 이건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고, A한테 이제 전송을 하고, 그러면 A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 지갑에서 B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0.1 비트코인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래가, 그 거래 과정이 블록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블록에 등록이 되면 이 순차적으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 블록이 맞는지 일단 대기열에 올라가 있다가 블록으로 등록이 되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번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 B의 비트코인 지갑에 이제 비트코인이 도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는 일반적 정의와 기술적 정의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승인을 하는 그 대가로 이제 비트코인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 정의이고, 기술적 정의는 목표 값을 찾아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게 비트코인의 어떤 채굴에 대한 기술적인 정의이다. 그래서 암호 맞추기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그 SHA-256이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국, 이제 뭐 NSA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93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해시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입력되는 값이 약간만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자, 그래서 ABCD 1, 2, 3. 자, ABCD까지는 똑같고 뒤에 1, 2, 3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밑에 나오는 이 해시 값은 완전히 다른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요 앞에 있는 요만큼의 해시 값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이 앞에 있는 요 값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역추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쉽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다. 그게 채굴이고, 채굴을 함에 있어서는 SHA-256이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고,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다. 일단 여기까지 비트코인 채굴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이건 뭐 그냥 비트코인 채굴 해가지고 해시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블록체인 블록이 뭐냐, 체인은 또 뭐야, 이렇게 또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블록은 그 레고를 생각을 해봅시다. 레고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개를 조합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데, 이 각각의 레고 블록 하나가 이제 이 비트코인의 블록이다. 근데 이 블록은 바디와 헤더로 나뉘어지는데, 바디에는 지금까지 누적된 거래 내역이 기록이 되고, 헤더에는 이 블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러한 바디와 헤더로 이루어진 블록이 서로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이 된 게 블록체인이다. 일단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일단 비트코인을 만든 그 사토시 나카토마라는 사람이 이건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 4년의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보상이 반으로 감소하는 거. 이게 비트코인 채굴의 반감기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1차 있었고 2016년도에 2차 반감기.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는 2020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 25개를 받았는데 지금은 12.5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 표가 있죠. 이 비트코인 채굴 반감기를 표로 나타낸 거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100%까지 나타나는 데 있어서 현재 지금 요만큼 약 90% 발행이 됐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비트코인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단점은 또 뭐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블록이 제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최초에 사토시 나카토무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 굉장히 좀 달라졌고 그리고 10분의 하나의 블록을 만드는 데 따른 이 시간이 또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또 이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은 못하고 어떤 공장처럼 그렇게 차려가지고 채굴을 하기 때문에 그 채굴 집단의 어떤 파워 굉장히 세졌다.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냥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제 쓰기가 너무나 방법이 좀 없다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한계를 좀 극복을 하고자 이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뭐 모네로 등등 비트코인에서 분리, 또 구조 변경, 또 파생된 다양한 코인들이 등장을 했고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단순히 전송 기능 이외에 다양한 어떤 기능을 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이버에서 평택촌놈 또 유튜브에서 뭐 평택촌놈 검색하시면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주식 투자와 관련한 어떤 또 다채로운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또 오른쪽 하단에 지금 이제 화살표 있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유튜브 이제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 이제 어윤학 연구원이었고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